자, 파워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의 좀 목소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연결해보죠. 임수균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존의 주도주, 화학주가 오늘 역시나 낙폭이 좀 가장 큽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화학주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예, 일단 원유 시장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예. 일단 전일 미국 시장에서 원유를 비롯한 상호 가격이 좀 급락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 특히 석유화학 업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일단 관련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런 상품 가격 하락이 글로벌 경기 수요 둔화에 의한 것인지 여부라는 판단인데요. 원자재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곧 경기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돼서 상품 가격이 오히려 낙폭을 좀 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WTI 최근월물이 이제 소폭 반등을 하면서 다시 배럴당 $100 수준의 가격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 하락은 투기적 수요의 이탈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의 증거금 상향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 특히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원자력 사고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유 수요도 추세적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유 가격의 단기 하락은 약간 일시적인 이슈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정유 부분에서 이익훼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유화학 업종의 정제 마진과 화학 제품 가격이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투기 수요 이탈이 마무리되고 유가가 진정되고 나면 정유화학주들도 다시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낙폭은 좀 과도하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 상품 가격이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금일 이제 정유화학 업종들도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상품 가격 자체에서 쇼크가 와서 더 지금 주가 같은 경우 더 크게 반응을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까지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확대 해석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비교적 그래도 선방하는 자동차 한번 좀 여쭤볼게요. 물론 기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일 FTA 국외 비준안 통과가 됐고요. 완성차하고 부품주하고 좀 나눠서 보자면 좀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한유 FTA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 부품주 쪽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모멘텀이 완성차 업종에서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주에 미국 4월 이제 미국 시장 MS가 나왔는데요. 이제 현대 기아차 합산으로 봤을 때 이제 4월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9.4% 정도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자동차 생산이 57% 정도 급감을 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생산 차질까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상대적인 수혜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2분기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구조가 아직은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완성차 실적이 약간 호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완성차 쪽의 모멘텀이 조금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알겠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워낙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여전히 실적 호조세가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전력이 8%나 급등한 걸 비롯해서요. 물론 이제 전기 가격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통신주들도 오늘 KT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시장 대비 강세인데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들 올라가는 그 이유하고 그 이유가 과연 추가 상승까지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인지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소외 업종들로 매기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이제 나머지 업종들이 주도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나머지 업종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이렇게 평준화되고 다시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기가 확산되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소외받은 업종 중에서도 좀 눈이 가는 부분은 이제 내수 관련 업종들입니다. 음식료 유통 관련 내수 관련 업종들인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원화 자체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피크를 치고 조금 빠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원자재 원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지금 매크로 흐름 자체가 내수 소비재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일본 반도체 생산 부진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내수 소비 자체가 지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하게 워낙 강력한 그 생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관련한 수혜들이 좀 기대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5월 증시 전망 어떻게 내놓으셨죠? 예, 일단 5월 주식 전망을 1140에서 한 2300 정도 밴드권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약간 커지면서 지금 밴드권 상단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호조에 비춰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2007년도에는 한국 기업들의 이제 한 170개 주요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순이익이 54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이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00이라는 주가가 이제 크게 부담스러운 실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약간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 무역의 비중이 워낙에 큰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수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 압력이 완화가 되면은 이제 각국 정부들이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긴축의 강도도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건 경기 둔화까지는 아닐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주도주에서 소외주로 좀 매기가 확산되는 건 강세장의 한 모습이다.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